아침 공기가 조금 차가웠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문턱 위로 햇빛이 기웃거렸습니다. 마치 오늘 괜찮을 거예요 하고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늘 그랬듯 구두 주둥이를 한 번 더 닫고 손잡이를 쥔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싱크대 위에 작은 흠집들, 겨울마다 바람 막으려고 붙여둔 테이프 자국까지 모두가 나를 붙잡는 듯 했어요. 그래도 문은 열렸고 나는 천천히 한 발을 뗐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려오셨어요?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상자를 접고 또 접더군요. 수건, 속옷,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내가 고집처럼 쥐고 있던 작은 찻잔 세트. 그건 두고 가자 말하면서도 결국 상자 빈틈에 조심스레 끼워 넣는 걸 보며 나는 내심 웃었어요. 사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늘 나는 냄새 비누와 쌀뜨물이 섞인 듯한 부드러운 냄새, 그게 요즘 내가 가장 안심하는 향이었습니다. 차 문을 여니 좌석 위로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 무릎 시릴까 봐요. 나는 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목이 덜 떨리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집 앞 은행나무가 새로운 잎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럴 때마다 너무 새로워서 가끔 서운했어요. 나는 아직 어제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계절은 늘 앞서가거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이 껴서 채널이 어딘지 모르겠는 오래된 기계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행자가 말했죠. 오늘의 사연은 내가 떠난 자리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혹시라도 떠난 자리라는 말이 내 이야기 같아질까 봐요. 하지만 라디오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을 이어갔고 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장들을 조용히 받아 적듯 들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말, 남는 사람도 결국 떠나보낸다는 말. 어쩌면 둘 다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의 꽃나무들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를 작은 요양병원에 모셨던 어느 봄날, 문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 말이 나를 위한 거였나 봐요. 금방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그래, 금방 오너라 하셨어요. 그 손끝의 리듬이 아직도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지 오늘 내 손도 모르게 무릎 위 담요를 같은 장단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하늘이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고 대신 창이 많았어요. 창이 많은 곳은 대개 나쁘지 않더군요. 빛이 드나들면 사람도 드나들기 마련이니까요. 딸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자 봄 공기가 한 움큼 차 안으로 밀려들어와 향을 흩뿌렸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하게 비누 냄새. 나는 조심스레 발을 내렸고 지팡이를 바닥에 톡 찍었습니다. 소리가 가볍게 튀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좋아합니다. 내 몸이 아직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원장님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랬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벽면에는 입소 어르신들이 그린 듯한 크레파스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 손길인지 노인의 손길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단순하고 솔직한 선들이었어요. 나는 그런 게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단순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정직해지는 거더군요. 필요 없는 말이 줄어들고 꼭 해야 할 말만 남는 것처럼요. 방에 들어서니 창가 쪽으로 침대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의자 2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내 가방을 풀며 하나씩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수건을 접어 위로 올리고 찻잔은 테이블 모서리에 놓고 라디오는 콘센트 가까이에 두고 나는 그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작은 바람을 느꼈어요. 그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흔들었고 커튼 끝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나풀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의자를 끌어 딸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때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꼭. 숨이 고르게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린 뒤였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방 안에서 작게 울렸고 그 울림이 테이블 위 찻잔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나는 대답을 서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말일수록 늦게 꺼내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대신 그 손을 한 번 더 눌러주었습니다. 내 손등의 주름 사이사이로 그 아이 체온이 스며들었고 그 체온이 마음 어디를 지나가는지 나는 또박또박 느꼈습니다. 여기를 지나 저기로 간다. 마치 오래된 집안을 살펴보듯 천천히요. 미안할 일은 우리가 같이 만든 거야.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겠더군요.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놓친 것들, 나를 돌보느라 딸이 지나친 것들, 서로가 서로의 빈칸을 보지 못한 시간들, 그 빈칸들이 모여 오늘이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의 몫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나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복도를 건너왔어요. 원장님이 문을 두드렸고 식사는 함께 하셔도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딸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들어 무릎 옆에 놓고 조심스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나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것들이 대체로 믿을 만하더군요. 급하게 변하는 것들은 늘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요. 식당으로 가기 전 나는 한 번 더 방을 둘러봤습니다. 내 물건들이 자리를 찾고 커튼이 살짝 들썩이고 라디오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는 그 풍경. 낯선 곳이었지만 전혀 모르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사람 사는 자리는 결국 비슷하거든요. 숨 쉬는 온도, 손잡이의 높이, 물컵의 무게. 그런 것들이 사람의 하루를 이루고 나는 그 하루를 다시 배우면 되는 거겠지요.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다녀올게 하고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작은 인사였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다녀오라고, 금방 오라고, 오래 머물러도 좋다고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듯한 응답이요. 식당 앞 복도에서 딸이 내 팔을 살짝 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오늘의 설렘은 떠나는 설렘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설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같은 다리를 건너는 동안 한 사람이 조금 더 천천히 걷고 한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걷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렇게 걸음을 맞추다 보면 언젠가 서로의 속도에 익숙해질 테지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미지근한 국물 냄새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안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먼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가 섞여서 묘하게 포근했어요. 언젠가 내 어릴 적 부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풀리고 뭔가 안심되는 그런 공기 말이에요. 딸은 내 팔을 살짝 잡은 채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가 쪽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은 테이블이었어요. 그곳에 앉자마자 나는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잠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딸이 식판을 들고 돌아오는 동안 나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마당 끝에는 아직 다 피지 못한 벚꽃나무가 서 있었어요. 햇살에 부서지는 꽃눈을 바라보니 마음 어딘가에 작은 숨결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따뜻한 국 가져왔어요. 딸이 식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조금 어색했지만 나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어색하게 웃었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게 언제였더라. 잠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던 날이 이렇게 멀리 뒤로 밀려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국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괜히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어릴 적 딸이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체온이 오갔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이가 내 손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자리를 바꾸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딸은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에서 처음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일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자 따뜻함이 손끝에서 팔꿈치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만큼은 집에서 마시던 커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아이는 마치 오래된 돌담 앞에 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방금 전까지 잔잔하던 마음이 한순간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커피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괜찮다는 말도 그럴 수 있지라는 위로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너무 쉽게 쓰여온 말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위로보다 침묵이 더 정직할 때가 있더군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그 끊어진 문장 사이에서 수많은 그림자를 읽었어요. 아이의 사정, 아이의 집, 아이의 남편, 아이의 하루들. 모두가 무겁고 복잡한 걸 나도 압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감정이거든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미움보다 이해가 먼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괜찮아. 나도 알아. 결국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고 조용했지만 딸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아니라 마음 한켠이 살짝 무너지는 순간의 떨림. 나는 괜히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습니다. 벚꽃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질까 말까 망설이는 꽃눈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한동안 흔들리고 있었겠지요. 엄마는 화 안 나요? 딸의 물음에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화나는 오래전에 그 감정을 저 문 밖에 걸어두고 왔어요. 나이가 들수록 화라는 건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들고 다니기엔
내 손에 이미 짐이 많거든요. 화란이 너도 참. 엄마가 그런 거 오래 못 들고 있는 거 알잖아. 내 말에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보았어요. 한때는 나보다 더 작고 여리던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에 내가 기대던 시간이 이렇게 올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세상은 참 천천히 변하는 듯 하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식당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천천히 자리를 뜨고 빈 식판이 수거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았던 첫 대화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속에 아주 작게 단맛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마도 설탕을 조금 섞었겠지요. 인생도 그런 건가 싶었어요. 쓴맛이 진할수록 단맛은 아주 작아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환했고 벚꽃눈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 따뜻한 공기를 조금만 더 들이마시고 싶었어요. 이제야 마음의 문턱을 아주 살짝 넘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변함없이 창가를 채우고 있었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나눠 앉아 있던 의자에는 이제 나 혼자 앉아 있었고 손등에 남은 딸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두었던 담요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남았고 그 촉감에 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란 참 묘한 공기를 남깁니다. 빈자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무게가 있거든요. 라디오를 켜자 작은 잡음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어요. 아마도 내가 달라진 걸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풍경이 모양을 바꾸지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햇살이 내 얼굴에 떨어졌고 눈을 조금 가늘게 떴습니다. 딸이 타고 온 흰색 SUV 차가 요양원 정문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는 서둘러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닌 딱 중간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리가 걸어온 시간 같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어느새 멀어져 버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는 대신 내 마음 어딘가를 들여다보는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그 말은 딸에게 한 것도 나 자신에게 한 것도 같았습니다. 집을 떠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나에게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방 안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문득 집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던 그 집. 40년 넘게 한 계절도 빼놓지 않고 봄을 맞이했던 곳. 부엌 싱크대에 손을 대면 들리던 물소리, 현관문을 열면 코끝을 스치던 장독대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바라보던 해질녘의 하수. 그 모든 게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도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요. 딸이 이삿짐을 정리하던 그날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건 가져가자. 이건 놔두고. 그건 어쩌냐. 거기 가면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래도 엄마 거잖아. 그냥 가져가요. 딸은 마지막까지 내 찻잔 세트를 상자에 넣었지요.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엔 함께 살던 시간이 담겨 있었거든요. 물건이 아니라 시간 말입니다. 창문을 통해 마당에 서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고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마다 이곳에 온 사정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마 같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떠나온 집을 창문 너머로 떠올린다는 것.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을요. 젊었을 때 남편과 싸운 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놀던 날도 있었고, 혼자 앉아 국솥을 저으며 눈물 삼키던 날도 있었지요.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필름처럼 떠올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중 어떤 것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러웠던 기억마저도 이상하게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나이 든다는 건 미움보다 그리움이 먼저 고개를 드는 순간을 자주 맞는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집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벽도 마루도 커튼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나 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내 집도 그랬습니다. 말없이 나를 붙잡아 주던 곳. 내가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지켜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방 안이 금빛으로 물들며 어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라디오를 끄고 이불 위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잘 지켜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졌습니다. 떠나온 집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숨 쉬는 거라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첫 저녁, 나는 그렇게 천천히 나를 달래며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니 서늘한 공기가 스르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봄이지만 이른 시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또렷했어요. 새소리가 멀리서부터 또르르 굴러오듯 들려왔고 마당에 서 있는 벚꽃나무엔 밤새 피어난 꽃눈들이 하얗게 맺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낯설어 보이던 요양원 풍경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내 자리라는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현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무 벤치가 햇살 한 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어요. 앉자마자 나무결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따뜻함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쩐지 오래전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있던 어느 봄날과 닮아 있었어요. 그땐 참 별것 아닌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런 시간이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었어요. 조그만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요양원 담벼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매주 자원봉사로 놀러 온다는 근처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꽃 좋아하세요? 작은 손에 쥐고 있던 노란 민들레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괜히 목이 뜨거워졌어요. 꽃이라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을 건드리는 물건이더군요.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아이의 손에서 민들레를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아주 예쁘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또 올게요. 하고 활짝 웃으며 달려갔고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묘하게 집 마루에 앉아 손자놈이 뛰어다니던 소리와 겹쳤습니다. 손자 녀석이 4살이던 해 마당에 물총을 쏘며 깔깔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땐 참 당연하게 곁에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요. 나는 민들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노란 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으로 나를 데려다주는 표지판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같은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눈가에 잔주름이 촘촘히 잡힌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어요. 저도요. 이사 온 지 하루 됐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낯선 얼굴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콧잔등에 땀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무겁지 않고 나지막했는데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벤치 옆에 놓여있던 물병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긴요, 아침 햇살이 제일 좋아요. 오후엔 그늘이 져서 춥거든요. 이 시간에 나오는 건 잘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곳에 먼저 익숙해진 사람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더군요. 오래 계셨어요? 벌써 8개월째네요. 이젠 이 벤치가 집 마루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곳이 그렇게 낯설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공간의 무게를 조금 바꿔버리더군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손바닥만 한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내예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같이 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지금의 할아버지와 아주 닮아 있었어요. 좋으시겠네요. 네. 여긴 낯선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넣어온 사람 하나가 있으면 외롭진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나에게도 마음에 넣어온 사람이 있지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언젠가부터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봄날 마루에 앉아 여보, 저녁은 내가 끓이게 하던 그 낮고 부드럽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여긴 좋은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벤치에 앉는 시간이 좋아졌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햇살을 맞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란 참 묘한 것이지요. 누군가 나를 끌어안아 주지 않아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날 아침 나는 벤치 위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민들레는 조금 시들었지만 시든 꽃잎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걸까요? 가장 찬란했던 순간보다 조금은 시들어버린 시간 속에서 진짜 위로가 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마당엔 햇살이 점점 넓게 퍼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낯선 공간에 아주 작은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낯설다는 건 처음이란 뜻이고 처음은 언젠가 익숙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시 한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조금은 익숙해져야겠지. 햇살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요. 며칠째 아침마다 벤치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마당의 공기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내 마음도 조용히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민들레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엔 딸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봉투를 쥐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짧은 글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자 그 아이의 글씨가 단정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죠? 엄마가 떠난 집은 조용해졌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도 마루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없는 집이 낯설게 느껴져요. 전에는 그 집이 그냥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껍데기 같아요. 나는 그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목 안쪽이 천천히 뜨거워졌고 종이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딸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내 목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부엌의 냄새와 마루의 온도까지 그 모든 게 그 아이에게도 삶의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나만 집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아이도 어쩌면 무언가를 떠나보낸 것이겠지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워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문장을 눈으로 읽게 되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작은 벽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요. 나는 문득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던 날이었죠. 엄마, 여기가 더 따뜻해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때의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없는 부엌을 바라보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딸은 다르지 않았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들레 꽃잎이 손바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꽃잎이 살짝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꽃잎을 주워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어졌다고 끝난 건 아니야. 그 꽃잎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내 삶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다짐하듯이요. 편지를 받으셨군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벤치 옆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따님께서 자주 편지를 보내시나 봐요. 아니요, 이건 처음이에요. 처음이 제일 기억에 남는 법이지요.
그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보리차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향에 괜히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나는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편지 속 딸의 마음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도요, 첫 편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랜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사랑해요. 손녀가 쓴 편지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썼어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이 편지만 보면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라는 건 참 묘한 물건이에요. 종이 위에 적힌 문장 몇 줄이 시간의 벽을 뚫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불러오니까요. 지금 나는 딸의 목소리를 편지로 들었고 그 목소리는 이 요양원의 공기를 아주 조금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오잖아요. 편지로, 목소리로, 냄새로 이상하죠? 안아주지 않아도 위로가 오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상하고 고맙네요.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글씨 사이로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자 사랑이자 나를 붙잡는 끈이었습니다. 햇살이 종이 위에 내려앉아 글자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어떤 문을 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숙이요. 이제 나도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잘 꺼내지 못하는 것들을 종이 위에 남기고 싶었어요. 이곳에서의 하루, 느려진 마음,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나의 시간들. 그것을 딸에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가로 깊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낮잠을 자던 다른 어르신들의 고른 숨소리가 복도를 타고 조용히 스며들어오고 있었고 간호사분들의 발소리도 어딘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정적이 참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이젠 낯선 공기가 아니라 천천히 내 하루 속에 스며든 공기였거든요. 책상 위에는 딸에게 받은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아주 살짝 구겨져 있었는데 그마저도 마음에 스며드는 듯 했어요. 나는 그 편지를 한 번 더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글씨를 다시 읽지 않아도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 이미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엄마가 없는 집은 껍데기 같아요. 그 문장이 특히 오래 남았습니다. 나도 그 아이가 없는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치던 딸의 목소리, 현관을 나설 때마다 건네던 짧은 인사, 저녁 무렵 들리던 식칼과 도마의 소리까지 그게 다 익숙했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그 풍경이 서로의 가슴 속에만 남아 있는 거겠지요.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딸이 사줬던 파란색 편지지가 한 묶음 들어 있었어요. 그걸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약간의 떨림이 손끝에 남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쓰려고 펜을 드는 이 감각이 묘하게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위로 첫 줄을 쓰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에게 그렇게 첫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솔직히 많이 서운했단다.
내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잠깐 스쳤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여기가 낯설지만은 않아. 햇살이 좋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 내가 웃던 얼굴이 떠올라. 펜 끝이 종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보다 글로 남기는 게 더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자꾸 목구멍에서 걸리고 부끄러움이 묻어나지만 글은 조금 더 천천히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주더군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라. 나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적이 있잖니. 그때의 내 마음이 내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원망할 수가 없어. 오히려 고맙다.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와줘서. 이 부분을 쓰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작은 미움의 조각들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이건 딸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문 밖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등학생 봉사 아이들이 다시 놀러 온 모양이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편지의 마지막 줄을 적는 손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진심으로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잘 살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내가 웃던 얼굴을 떠올리며 내 하루를 잘 살아볼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펜을 내려놓으니 방 안이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글씨들이 햇살에 반짝였고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운 것 같았어요. 봉투를 접어 봉인 스티커를 붙이는데 괜히 손이 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를 한 번 더 읽고 싶었거든요. 글자 하나하나에 내 숨결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다시 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란 건 한 번 꺼내 놓았으면 다시 접어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복도로 나가 우편함 옆에 있는 작은 수거함에 편지를 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이 이 편지를 언제 읽을까 생각하니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렘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더군요. 다만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피어날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비치고 있었고 꽃눈이 조금씩 더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속도와 똑같이요. 나는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우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봄바람이 살짝 내 볼을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편지를 보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마당 가득 고르게 퍼지던 그 시간, 나는 늘 그랬듯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들어버린 민들레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젠 꽃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았는데도 나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이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의 나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긴 코트를 걸친 딸이었습니다. 햇빛이 머리카락에 닿아 금빛으로 번졌고 두 손엔 무언가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접어둔 감정이 천천히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또렷해졌고 그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안도,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설렘. 딸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는데도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도는 편지 한 장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습니다. 내 손바닥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딸의 손은 예전보다 조금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세월이 우리 둘의 손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온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거든요. 우리 사이엔 이미 수많은 말들이 아무 말 없이도 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딸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찻잔이잖아요. 집에 놔뒀다가 가져왔어요. 봉투를 여니 내가 20년 넘게 아침마다 쓰던 그 흰색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다른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거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가만히 손끝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잔을 쥐고 아침마다 끓여 마시던 녹차, 남편과 나란히 앉아 나눴던 시간, 그리고 딸이 학교 갈 때 마루 끝에서 인사하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찻잔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찻잔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조각이었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이곳에 계신다는 게 무서웠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쁜 딸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엄마 편지를 읽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울면서 미안해 했을 때부터 알았단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진심으로 괜찮다. 그리고 내가 자주 오지 않아도 난 너를 매일 생각할 거야. 딸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몇 장의 꽃잎이 내 무릎 위로 떨어졌고 딸은 조심스레 그것을 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의 그 아이 같았습니다. 무릎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제잘대던 그 해맑은 얼굴.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멀리 데려갔다가 또다시 한자리에 데려다 놓더군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자주 듣고 싶다. 전화 자주 할게요. 그거면 충분하다. 둘 다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웃은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벚꽃잎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우리 둘의 마음이 조용히 서로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두 잔의 따뜻한 녹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그 맛이 참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완전히 내 집은 아니지만 마음속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떠나온 곳만이 집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딸은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에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그 아이의 뒷모습은 처음 이곳에 나를 데려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슬픔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미안함 대신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괜찮아.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벤치에 앉는 시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든 것처럼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벚꽃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괜히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봄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녀간 지 일주일째 되는 아침,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 느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서두르지 않았고 나 역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부드럽게 밀려와 방 안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잡음 뒤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는 낯설고 쓸쓸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어쩐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처럼요. 이곳이 완전히 내 자리가 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곳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나무의 가지 끝에서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햇살은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내 옆자리에는 딸이 가져다 놓고 간 찻잔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흰색이었지만 그 안엔 매일 다른 햇살이 담기고 있었지요. 나는 천천히 잔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떠나온 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이곳에도 또 다른 나의 계절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천천히 걸어와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빵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주고 갔어요. 나눠 먹어요. 나는 그 빵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감사와 위로와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쁨이 섞여 있었지요. 우리는 따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건 참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묘한 안도감입니다. 멀리서 자원봉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딸에게 쓴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진심으로 괜찮다. 그 문장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서운함이나 두려움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에 언젠가는 햇살이 스며들고 봄이 자라납니다.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마음 한가운데 꽃이 피어 있지요.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메워주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귀에 그 아이의 목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지팡이 끝이 마루에 톡하고 닿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찻잔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잔잔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이젠 이곳이 단순히 요양원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계절이 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딸의 마음도 오래된 추억도 새로 피어난 관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 번 더 들였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 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봄이 피어났으니까요. 사랑은 멀어질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모양을 바꿔 다시 피어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